제3장 트랜스크리틱 주체와 장소. 칸트의 초언론적 비판. 초언론적 비판은 나와 너의 관계 속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초월적인 게 아니라 초언론적. 나와 너의 관계. 그러니까 보편 단독자적인 관계에서 기존의 카테고리, 일반성의 카테고리에서 사물을 보는 게 아니라 단독성의 관계에서 사태를 파악하는. 초론적 비판은 데카르트적인 방법, 요컨대 자아에서 세계를 구성하는 것을 계승하는 것이라고 하여 비판받는다. 그에 맞서 칸트는 데카르트와는 다르다고 옹호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여기서 나는 칸트와 데카르트가 비슷하지. 사람들 모두가 비난하는 데카르트에 대해 다시 생각해보고자. 방법 소설에서 데카르트는 모든 것을 의심하게 된 동기를 전기적으로 말하고 있다. 그것은 과거의 서책들을 읽고서 진리라고 여겨지는 담론이 역사적으로 다르다는 것을, 다음으로 각지를 여행하고서 진리라고 여겨지는 것이 지역에 따라 다르다는 것을 인식하는 것. 요컨대 진리란 단지 공동체 문법이나 관습에 기초하는 데 지나지 않는다는 인식이다. 다음으로 각지를 여행하고서 진리라고 여겨지는 것이 지역에 따라 다르다는 것을 인식하는 것. 이게 초언론적 태도지. 지역에 따라 다르다. 요컨대 진리란 단지 공동체의 문법이나 관습에 기초하는 데 지나지 않는다는 인식이다. 초언론적 장소에 있는 거고 단독적인 나와 너의 관계에 서 있는 것. 또한 나는 그 후 여행에 나서 우리의 생각과는 완전히 반대되는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라고 해서 모두 야만스럽고 조야한 것은 아니며 그 사람들의 다수는 우리와 마찬가지거나 우리 이상으로 이성을 사용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그리고 동일한 정신을 지니는 동일한 인간이 어릴 적부터 프랑스인이나 독일인 사이에서 길러졌을 때 가령 줄곧 중국인이나 식인종, 아메리카 토인 사이에서 생활해온 경우와는 얼마나 다른 인간이 됐는지를 생각하고, 또한 우리 옷의 유행에서마저도 10년 전에 우리 마음에 들었고 또한 아마도 10년이 지나지 않아 다시 한번 우리 마음에 들 것으로 보이는 동일한 옷이 지금은 기묘하고 우스꽝스럽게 보이는 것을 생각했다. 초언론적 장소에 대해서. 그리고 결국 우리에게 확신을 주는 것은 확실한 인식이라기보다는 오히려 너무도 흔히 관습이자 설레라는 것. 더욱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금은 발견하기 힘든 진리에 대해서는 그 발견자가 하나의 국민 전체라기보다는 단 한 사람이라고 하는 쪽이 훨씬 더 진실한 것으로 생각되기 때문입니다. 그러한 진리에 있어서는 찬성하는 사람의 수가 많은 것은 아무런 유효한 증명도 아니라고 하는 것을 알았다. 이러한 사정으로 나는 다른 사람을 제쳐놓고 바로 이 사람의 의견을 취해야 한다고 생각되는 그런 사람을
선택할 수 없거니와. 그런 사람은 없지. 스스로 자신을 이끈다는 것을 이를테면 강요받았던 것이다. 방법서서. 데카르트는 대화를 닫아버리고 자기에 의해 진리를 확보하고자 하는 유화론자라는 것이 된다. 유화론자하고 가장 대척점에 서 있지. 그러나 데카르트의 의심은 사람들이 확실하다고 생각하는 진리가 그들 공동체의 선례와 관습, 즉 공통의 규칙이나 패러다임을 따르기 때문인 것에 지나지 않는다는 인식에서 시작된다. 그는 이미 인류학자처럼 사물을 보고 있다. 언어론적 전회 이후의 철학자들은 데카르트처럼 내성에서 시작하는 방법을 부정한다. 근데 오히려 이 내성을 비판하는 건데 데카르트는. 그러나 데카르트가 내성으로 향하는 것은 스콜라 철학의 유명론이든 실제로든 모두 인도 유럽어의 문법에 따라 생각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데카르트가 내성으로 향한다. 데카르트의 코기터는 이미 사유가 언어에 의해 구속되어 있다는 자각의 다름 아니다. 그래서 나는 의심한다 그러므로 존재한다니까. 생각한다 존재한다가 아니고. 칸트의 말로 하자면 거기에는 이미 언어에 대한 초론적 태도가 있었다. 초론적. 언어에 대한 초론적. 초론적 태도란 경험적 의식의 자명성을 괄호에 놓고서 그것을 성립시키고 있는 무의식적 조건들을 묻는 일이다. 초론적 태도. 그러니까 일반성이 아니라 보편 단독성의 코드로 나오는 거. 나와 너의 관계로 나오는 거지. 공예 체험 같은 거. 중요한 것은 이와 같은 초론적 태도의 모종의 주체성이 따라붙지 않을 수 없다는 점이다. 비트겐슈타인은 의심하는 것이 언어게임에 의해 가능하며 언어게임의 일부라고 하고 있다. 확실히 오늘날 데카르트의 회의에서 시작하는 것은 오직 언어게임뿐이다. 그러나 데카르트가 의심한 것은 오히려 예로부터 내려온 회의주의의 게임이다. 내가 저 회의주의자들, 즉 단지 의심하기 위해서만 의심하고 언제나 비결정의 태도를 가장하고자 하는 사람들을 흉내낸 것은 아니다. 왜냐하면 내 계획은 완전히 그 반대로 나 스스로 확신을 얻는 것. 물은 흙이나 모래를 헤치고 바위나 점토를 발견하는 것만을 목표로 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방법서서. 이제 그와 같은 의심은 근대 철학에 편입되었고 그것이 주관성의 철학을 지탱하고 있다. 그러나 비트겐슈타인이 말하는 것은 그에 대한 의심이 아닐까? 실제로 그는 논리철학 연구에서 철학상의 문제를 언어에서 보는 것을 초론적이라고 부르고 있다. 비트겐슈타인은 이렇게 쓰고 있다. 논리학은 학설이 아니라 세계의 거울상이다. 논리학은 초론적이다. 초론적이 아니라 초론적. 이 경우 일반적으로 초론적은 선험적과 같은 뜻이라고 강조한다. 그러나 비트겐슈타인은 우리가 세계 내에 있다는 것에서 출발하고 그 세계를 파악하는 언어적 형식을 초론적으로 음미하는 것을 논리학이라고 부르고 있다. 비트겐슈타인 자신은 그에 대해 결코 말하지 않지만 거기에 하나의 태도 변경이 숨어 있다. 태도 변경. 하지만 철학의 언어론적 전회를 주창하는 사람들의 대부분은 다름 아닌 비트겐슈타인을 원용하면서도 그와 같은 태도 변경에 존재하는 일종의 코기토 문제를 망각했다.
코기토 문제. 또 한 사람의 데카르트 비판자로서 레비스트로스를 들 수 있다. 그는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다. 따라서 그들은 이라고 루소는 동시대인들에 대해 말합니다. 내게 있어서 이방인, 미지의 인간, 요컨대 누구도 아닌 인간이 되었다. 그것이 그들이 바라는 바였기 때문에. 하지만 나, 즉 그들로부터 그리고 모든 것으로부터 이탈한 이 나 자신은 누구인가? 지금부터 그것을 연구해야만 한다. 고독한 산보자일 것. 이게 단독적인 난가? 그들은 스스로 선택한 미개인을 처음으로 고찰함에 있어 민족지학자는 루소의 이 문장을 부연하여 이렇게 외칠 수 있을지도 모릅니다. 따라서 그들은 내게 있어 이방인, 미개의 인간, 요컨대 누구도 아닌 인간이다. 그렇게 바란 것은 나이기 때문에 나, 즉 그들로부터 그리고 모든 것으로부터 이탈한 이 나 자신은 누구인가? 이것이야말로 내가 우선 첫 번째로 탐구해야만 하는 것이다. 이 나 자신, 단독적인 나에 대해서. 왜냐하면 타자 속에서 자기를 인식한다는 민족학이 인간 인식에 부가한 목적에 도달하기 위해서는 우선 자기 속에서 자기를 거부하지 않으면 안 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거기에만 인문과학의 기초를 놓을 수 있다는 이 원칙의 발견을 루소에게 빚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코기토를 출발점으로 하고 있고 자아의 이른바 명증성에 사로잡혀 있으며 사회학이나 생물학마저도 근거지우기를 단념함으로써 비로소 물리학을 근거지우기를 바랄 수 있었던 철학이 지배하는 한 이 원칙은 접근하기 어렵고 이해하기 어려운 것으로 머물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데카르트는 인간 내부로부터 세계라는 외부로 직접 이해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만 이들 양극단 사이에 모든 사회, 모든 문명이 즉 인간의 모든 세계가 존재한다는 것을 보지 못합니다. 인문과학의 시조, 짱짜크 루소. 그러나 여기서 레비스트로스는 지극히 전략적으로 데카르트를 악역으로 만들고 있다고 말할 수밖에 없다. 요컨대 그것은 프랑스에서의 데카르트주의의 후예를 의식한 것이다. 그러니까 데카르트주의일 뿐 데카르트는 아니라는 거지. 앞에서 인용했듯이 방법소설은 오히려 인류학자의 눈으로 쓰였다. 방법소설은 인류학자의 눈이지. 제임스 클리포드의 말로 하자면 데카르트의 코기토는 본래 인류학적 코기토이다. 데카르트는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내가 다른 사람들의 행동을 관찰하기만 했던 동안에는 나에게 확신을 주는 것을 거의 발견하지 못했고 일찍이 철학자들의 의견 사이에서 알아보았던 것과 거의 같은 정도의 다양성을 거기서도 알아보았다는 것이 사실이다. 따라서 내가 사람들의 행동을 관찰하고서 얻은 최대의 이익이라고 하자면 많은 것들이 우리에게는 대단히 엉뚱하고 우스꽝스럽게 보이는데도 불구하고 역시 다른 나라 사람들에 의해 일반적으로 받아들여지고 인정되고 있는 것을 보고서 내가 선례와 관습에 의해서만 그렇게 믿어버린 데 지나지 않는 사항들을 너무 굳게 믿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알게 된 일이다.
이리하여 나는 우리의 자연의 빛, 이성을 흐리게 하고 이성에 귀 기울이는 능력을 줄일 우려가 있는 많은 오류로부터 조금씩 해방되어 갔다. 그러나 이렇게 세상이라는 책을 연구하고 얼마간의 경험을 획득하려고 애써 몇 년의 세월을 보낸 어느 날 나는 나 자신도 연구하자. 그리고 내가 걸어가야 할 길을 선택하기 위해 내 정신의 전력을 기울이자고 결심했다. 그리고 이 일을 나는 내 조국을 떠나고 내 책을 떠난 덕분에 그것들로부터 떠나지 않고 있었을 때보다 훨씬 잘 수행할 수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떠났다는 게 바로 단독적인 관점을 가질 수 있었다는 거죠. 단독 보편적인. 정말로 인류학자의 시선이야. 데카르트의 방법서서. 실제로 슬픈 열대라는 회상적인 스타일 자체가 방법서설과 유사하다. 그렇지. 슬픈 열대와 방법서설. 레비스트로스는 철학으로 학위를 취득한 후 철학을 계속하는 대신 외국으로 가기를 선택했다. 철학으로 학위를 취득한 후 철학을 계속하는 대신 외국으로 가기를 선택했다. 그렇지, 외국으로 가기. 인류학자의 눈이지. 이렇게 갈 때 나와 너의 관계, 단독성의 관계, 기존의 일반적 회로에서 벗어나서 고유명으로서의 상대를 볼 수가 있는 거죠. 공해 체험을 하는 거. 처음에 레비스트로스는 일본을 희망했으나 이를 실현하지 못했는데 아마도 서양이 아니라면 어디라도 좋았을 것이다. 일반적 코드에서 벗어나야 되니까. 일반성의 코드에서. 요컨대 그는 인류학자로서 외국을 향해 떠난 것이 아니다. 레비스트로스의 인류학은 내 조국을 떠나고 내 책을 떠난 것에서 시작되었다. 이것은 인류학이라기보다 그렇게 명명되어 있지는 않지만 어떤 철학적 탐구의 시작인 것이다. 데카르트의 관심은 여행에서 얻어지는 다양성 자체에는 없다. 하지만 레비스트로스도 나는 여행과 탐험가가 싫다고 쓰고 있는 것은 아닐까? 왜냐하면 여행과 탐험은 단지 차이를 해소할 뿐이지 차이 또는 결코 내면할 수 없는 타자와 만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차이를 소비할 뿐. 관광은 차기를 소비하는 거지 타자와 만나는 게 아니야. 데카르트가 미개인을 발견한 것은 흥미로운 이자가 아니라 타자이다. 미개인. 데카르트가 미개인을. 루소와 같은 감정이입을 거부하는 타자. 데카르트가 미개인을 발견한 것은 흥미로운 이자가 아니라 타자. 루소와 같은 감정이입을 거부하는 타자입니다. 이때 나와 너의 관계로 들어갈 수 있습니다. 더 나아가 레비스트로스는 이렇게 쓰고 있다. 연구 목적에 도달하기 위해 이 정도의 노력과 쓸데없는 소모가 필요하다는 것은 오히려 우리 일의 단점으로 간주해야지 굳이 끄집어내 상찬해야 할 일이 전혀 아니다. 우리가 그 정도로 멀리까지 탐구하러 가는 진리는 이와 같은 불순물을 제거한 다음에 앞으로서 가치가 있습니다.
슬픈 일입니다. 레비스트로스가 그 정도로 멀리까지 탐구하러 가는 진리는 데카르트와 마찬가지로 여행과 탐험이 찾아내는 다양성을 제거한 곳에 놓여있다. 차이를 소비하러 가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리고 레비스트로스가 찾아내는 무기는 데카르트와 마찬가지로 수학이다. 레비스트로스는 다종다양한 혼인 형태나 신화에 대해 거기에 이를테면 보편적인 이성이 존재한다는 것을 인정합니다. 그렇다면 루소에서 인류학자의 성구를 보고 거기에만 인문과학의 기초를 놓을 수 있다는 이 원칙을 발견하는 레비스트로스는 오히려 데카르트를 인용하는 편이 어울렸을 것이다. 그런데 레비스트로스는 데카르트와 동일한 어려움에 직면한다. 레비스트로스는 데카르트와 동일한 어려움. 레비스트로스가 찾아내는 의식되지 않은 구조는 연역적인 것으로 연역적인 것으로 그 후 많은 실증주의적인 인류학자들의 비판에 노출되어 왔다. 의식되지 않은 구조. 의식되지 않는 구조는 연역적인 것으로 그 후 많은 실증주의적인 인류학자들의 비판에 노출되어 왔다. 하지만 그에게 있어 가설 모델의 타당성을 검증하는 최종 기준은 그 자신 안에 모순을 포함하지 않는 보다 높은 설명 가치를 지니는가 여부에 놓여있다. 그리고 그것을 보는 것이 실험이다. 이것은 경험적인 데이터 수집으로부터 귀납적 이론화로 향하는 사람들과는 결정적으로 다른 방법이다. 요컨대 이것은 데카르트적인 방법이지 좁은 의미의 자연과학에 한정되는 것이 아닌 것이다. 레비스트로스의 방법이 구조주의로서 획기적인 알매 혁명이 될 수 있었던 것은 당사자 및 관찰자의 경험적 의식을 초론적으로 환원하고 공리적, 형식적인 것에서 출발했기 때문이다. 레비스트로스의 방법이 구조주의로서 획기적인 알매입니다. 초론적. 미셸 셰르는 구조를 형식적인 현대 수학으로부터 수입된 개념으로서만 생각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즉 구조적일 수 있는 것은 내용을 배제하고 오로지 요소와 관계의 형식적인 집합을 끄집어낼 수 있는 경우뿐이라는 것이다. 그러므로 구조론적 분석은 새로운 방법적 정신을 낳고 있으며 그것은 의미라는 문제에서의 중대한 혁명이다. 이러한 의미에서 구조주의의 선조는 소시르나 막스가 아니며 루소는 더더욱 아니다. 구조주의의 선조는 바로 데카르트라고 해야만 한다. 데카르트는 수학에서 개념을 수입한 것이 아니라 그 자신이 수학을 변화시켰다. 현대 수학의 공리주의는 유클리드 자체가 아니라 지각에 의존하는 기하학의 도형을 수의 좌표로 전환시킨 데카르트의 해석기하학에서 시작된다. 그것은 자연수와는 다른 실수의 문제를 필연적으로 가져오며 칸트 이후의 집합론으로 이어졌다. 128조 22분